자세한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1,784명.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역시나 1,700명대를 기록했군요. 네, 지난 몇 주간의 발생의 추이가 거의 맞아 떨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크게 늘고 대부분 내일 모레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해부대원들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오늘 반영이 되면 이제 내일 발표 때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국내 발생이 아니고 해외 유입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분들이 한 250명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반영 비율이 67~8%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확진 환자의 규모가 커지면 수도권의 발생 환자도 늘어나고 이런 양식으로 가고 있고요. 지역은 이미 조금 전에 우리 기자가 전한 것처럼 전국 대유행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띠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세 자리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도권의 4단계가 이제 적용된 게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발생은 최소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비수도권이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고 비수도권은 대개 이번 주 들어서 단계를 좀 올리거나 사적 모임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뭐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없겠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방역 피로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이 2,000명 가까운 확진 환자의 수는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해부대원들까지 포함이 되면은 내일 이 시간대에는 2,000명대라고 전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도 문제고 비수도권도 다 문제인데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리 두기가 최고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를 연장을 할지 아니면 연장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조치가 나올지 이것도 중요하게 또 짚어봐야겠어요. 대개 뭐 1, 2주 단위로 거리 두기라든가 뭐 특별 대책이 나오는데요. 지금 거리 두기 단계가 이번 주말에 조정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발생 상황으로 보면 4단계는 유지하되 더 강한 뭐 대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확산세를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히 떠오르는 그런 왜냐하면 4단계가 방역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지난해 3차 대유행 때도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왜 높은 단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지 않느냐 했을 때 정부가 했던 논리 중에 하나는 마지막 단계를 적용하면 그때도 상황이 악화됐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일 높은 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의 점검이라든가 단속 강화 정도의 뭐 특별한 외에 특별한 방역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방역 수칙 4단계는 뭐 어쩔 수 없이 더 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84명. 이게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확진자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리두기 개념에서 벗어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있을 수 있습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에 만드실 때 저는 너무 느슨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1,000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었고 4단계지만 사실 해외에 셧다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적 모임만 제한이 되어 있지 일반적인 직장 생활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감염되는 건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4단계에서 저는 알파가 더 많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정말 강력한 단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단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수도권에는 저는 다중이용시설을 시간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도 포장 배달로 바꾸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도 방학을 하게 되면 원격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로 전 선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병원이라든지 식품을 사러 갈 때 이외에는 외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게 셧다운이죠. 근데 지금 상태로는 단계 4단계 치고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똑같이 격상을 해야 되고 특히 여행지나 대도시 중심으로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제한 그 정도 해야지만 지금 정도를 유지하지
미국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3배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인구수로 따지면 지금 5천 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단계 격상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4단계로 유지가 되면은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더 보시는 늘어나죠. 왜냐하면 오늘 1,800 가까우면 예. 이게 다음 주가 되면 R0가 1.3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최고치가 오지 않았다 이런 네.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리는데 네. 정부에서도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가 방학에 돌입합니다. 방학에 맞춰 가족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아까 짚었던 것처럼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비수도권에서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좀 조정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이번 주에 다 올렸죠. 사적 모임도 제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심각한 곳은 더 올린 곳이 있습니다. 강릉은 4단계까지 올렸습니다. 예. 워낙 휴가 많이 가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는 풍선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4단계로 올렸는데요. 그 해수욕장은 아예 저녁 8시 이후에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4단계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조치를 취했고요. 식당, 카페가 저녁 8시 이후에 운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층이 아무래도 강릉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주는 3단계가 됐죠. 제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의 하루 확진 환자가 34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대전도 3단계가 됐고요. 이 비수도권의 최근 감염 양상의 특징을 보면 유흥업소발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감염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지난 5월부터 봤을 때 비수도권에서 이 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예. 단란주점 같은데 유흥주점 이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감염 양상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인지가 늦어집니다. 이런 것은 본인의 동선을 밝히기가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예.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이 사람의 동선이 확인될 즈음이면 이 사람이 이미 다른 단란주점이나 다른 유흥업소에 가서 N차 감염을 막 일으키는 양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한 곳에서 일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거든요. 이분들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늘어나는 건데요. 부산 같은 경우 보면요, 한 곳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 그게 23개까지 전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전파하는 양상이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방문한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유흥업소발 감염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요. 예.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흥업소발 감염이 많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20대의 감염이 많다는 것. 또 하나 이제 총리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감염의 전국화 양상을 보면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휴가철을 맞아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파하는 양상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 큰 규모의 2차례 유행은 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확산이 커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강역의 고삐를 지금 상당히 죄야 할 시기인데 상당히 좀 논란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스님 술 파티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인지 그래픽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좀 보실까요? 지금 얼핏 봐도 지금 10명 가까이 됩니다. 한 테이블에 스님들이 저렇게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저기서 이제 해명하는 거는 각자 우리가 배달을 시켜서 따로 시켜서 먹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위반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따로 앉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다 네. 모여 있으신 것 같고 특히 저럴 때가 가장 감염이 잘 되죠. 한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술잔을 주고받고 아마 저기 계신 분들은 만일 확진자가 있다면 100% 걸립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따로 앉았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스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 방역이 어려운 차원에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스님들은 저런 네. 술자리를 갖는 거를 지금 거의 다 피하시고 그렇습니다. 하겠지만 근데 이제 해명 내용을 보면 각자 밥을 시켜서 공동의 자리에서 먹는 것도 방역 수칙 위반이냐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 건데 이게 수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의 음식을 시켜서 그것은 공동의 음식을 시키고 안 시키는 방역 규칙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예. 동거하는 가족일 경우에 인원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고 저거는 한 테이블이잖아요. 저것은 그렇죠? 사찰 내에 있는 별도의 숙박시설입니다. 이 사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스님들은 같이 숙식을 하면서 동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가족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예. 사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저런 것들은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방역 규정에는 4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동거 가족, 같이 사는 동거 가족일 때만 예외로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음식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전남 해남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들 10여 명이 술을 예. 곁들인 식사를 함께 했다 이래서 논란이 된 그런 사진입니다. 평소에 함께 숙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동거 가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과 같은 사이는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그거는 정리해야 이제 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작은 하나하나의 현장의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칙이란 명문화된 그 규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약간 벗어나는 그런 미꾸라지식 방역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맹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평소에 함께 숙식을 했고 격내에 있는 시설에서 식사를 했다. 사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규칙을 예.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인데요. 야외 수영장이 있는 숙박시설에서 풀파티가 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네요. 예. 지금 번쩍번쩍한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지난해에 제주도에 있었던 그 제주도 펜션의 그 파티가 한번 있어갖고 집단 감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주도는 그런 그 숙박시설에서 여는 파티를 금지시켰는데요. 제가 이 규정을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그 Q&A 자료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서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는 이 지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 이 숙박시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단계별 인원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2단계가 되면 뭐 4분의 3 정도를 이제 하게 되고 단계가 높아지면 뭐 2분의 1까지 손님을 그러니까 전체 수용 인원의 뭐 절반 정도를 수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1대 99의 싸움. 그러니까 99%는 국민의 99%는 스스로 알아서 방역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나머지 1%가 이렇게 어떤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업주의 얘기대로 하면 사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 없습니다. 인원도 다 정해져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업소에서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더구나 이제 저게 가운데 있는 게 수영장인 모양인데요. 수영장 물 속에서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는 사실은 논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 수영장 물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사실상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저게 바로 전형적인 방역 수칙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그런 그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사진 보고.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교수님. 감염 전파력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기 확진자가 있었고 저기서 서너 시간 같이 있었다면 뭐 거의 다 감염이 되죠. 예. 사실 단계를 격상을 제가 대도시랑 여행지는 꼭 같이 올려야 된다는 게 저런 이제 허점이 있는 거죠. 강릉이 4단계라도
그 근처에 있는 데는 저렇게 다 찾아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저런 여행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격상을 빨리 해서 저런 방역 어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휴가철에 원정 유흥을 가는 등 좀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바로 백신 접종일 텐데 현재 1차 접종률을 보니까 여전히 30% 초반에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한 70%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은 10월 정도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접종 계획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6월 말 이후에 하루에 이제 수십만 명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는 날은 다음 주나 돼야 가능합니다. 다음 주 이제 50대 그 국민들이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을 수가 없죠. 이제 간신히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미접종자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방역 이 접종의 그 체계는 하루에 100만 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몇 천만 명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 예방 접종률이 뭐 거의 제자리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6월 말,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들어오는 편차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제 8월쯤 되면 이제 백신이 제대로 들어오고 지금 이제 7월 말주부터는 제대로 들어와서 예. 50대부터 이제 연령별로 그게 이제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8월, 9월 초까지 맞으면 집단 감염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여태까지 계획대로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죠. 예. 초반에 백신 접종 막 시작했을 때는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제 되겠다고 기대가 높아졌는데 최근에 또 정체돼 있고 지금 노바백스도 승인이 안 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프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계획대로 우려하는 시각이 나는 것 같아요. 8월, 9월에 이제 지금 30%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70%가 1차 접종하면 40%가 2달 사이에 다 1차를 접종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 있었다면 지금 중요한 7월 달에 상당히 접종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수급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좀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집단 면역이란 언어는 이제 저는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국을 보면 이미 2차 접종이 거의 70% 됐어요. 그런데 집단 면역이 아니고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영국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아니고 중증 환자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느냐가 이 확산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 알파가 무엇인지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